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외환 전문역 일종을 같이 공부하게 된 강성국 강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교재를 좀 전년도 교재보다 또 내용적으로 페이지를 엄청 늘렸어요. 그 페이지가 이제 문제를 많이 늘렸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해설을 엄청 넣었어요. 그래서 그 해설을 보고도 또 좀 이해가 힘드신 분들은 이 방송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 구성이 여러분 그 과목이 세 과목이죠. 그런데 이 1과목 관리 실무가 50점 만점이잖아요. 그 반이잖아요. 근데 반에다가 이 과락이 많아요. 여기서 이 고득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히려 이제 그 과락이 나오면은 안 되겠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관리 실무는 법입니다. 법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3페이지 보면요. 외환 전문역 일종 핵심 요약이라 그래가지고 관리 실무의 왜곡한 거래법, 거래법 시행령, 그리고 거래 규정을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서 넣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법조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요. 그래서 제가 법조문 밑에다가 좀 중요한 데는요. 군데군데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교재를 보시면요. 그 답을 같이 내놨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수강생들은 답을 보니까 재미가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거는 시간이 없으신 분들, 되게 이제 뭐 취준생도 있습니다만은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라고 답을 내놨어요. 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고 하면은 실력이 느느냐? 뭐 안 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답을 보고 하세요. 보고 하셔가지고, 왜냐하면은 출제 유형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형에, 여러분 다 이게 뭐 100점 맞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감각을 해가지고, 그 손이 저절로 이렇게 사지선다에, 이게, 여기 답 같다 하고, 이게 감으로 푸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모의고사가 무려 5번이나 5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교재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최종 모의고사가 해설이 엄청 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을 안 보고 풀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답을 보고 푸시고 뭐 잘 풀리겠죠. 답을 봤으니까.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 지문에 익숙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다 푸셨으면요. 최종 모의고사가 5회 있습니다. 5회는 답을 안 보고 푸시는 거예요. 답을 안 보고 푸시고 틀렸으면은 왜 틀렸는지 해설을 제가 엄청 해놨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실제로 보시면요. 해설이 이게 말이 많은 부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혼자 이게 독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답을 보고 풀고 그 다음에 안 보고 푸는데요. 5회 정도 여러분 푸시면요. 충분하다고 이 강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그 금융기관에 계신 분도 있지만 이걸 처음 대하는 이 수험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리엔테이션은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하는 방법입니다. 왜곡한 거래법을 어떻게 어프로치 하는가를 공부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보다는 오히려 어떤 문제가 나오냐, 도대체 외환 관리 실무에는 어떤 얘기들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들이요. 1번부터 10번 또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10번까지만 해놨네요. 대무역법규니까 마지막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그 1번부터 10번까지가 여러분 교재 3권 중에서 첫 시간에 보는 관리 실무의 내용입니다. 무려 50점 만점이다. 여기서 고득점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고득점은 커녕 이게 과락이 있으면 이거 큰일입니다. 그래서 뭘 배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우리는 1권은 외환 관리 실무를 배운다. 관리 실무요. 거기서 내용이 뭐냐? 내용이 거래법입니다. 이게 법. 우리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래법인데 법이 있고 그 법 밑에는 또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법이든 거의 다 비슷해요. 법이 있고 이 법을 고치려 그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고치기 힘들어요. 여당, 야당이 합의를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좀 고치기 쉬운 거라고 시행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시행령 밑에 이제 거래 규정이라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환관리 실무에서 무슨 공부를 하느냐? 거래 규정의 내용이 거의 뭐 98%, 99%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제 법, 시행령, 규정 중에서는 이제 그렇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외국한 이 거래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 시험 범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다른 법규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고 이거는 외국한 거래법하고 다른 법이에요. 뭐예요? 외국인들이 달러 싸들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왜? 한때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없어가지고 외국인 투자를 엄청 유치를 했어요. 뭐 그냥 들어옵니까? 우리나라에 뭐 투자를 하시면은 세금을 뭐 이렇게 조세를 좀 깎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오세요. 또 뭡니까? 또 뭐 땅 같은 거, 공장 부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 배려를 많이 해줬죠. 그게 이제 6, 70년대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신기술을 가진 해외의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땡큐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 기술을 또 이렇게 어깨너머로 이렇게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우리가 여기 우리 교재에 보면 거의 뒷부분에 있어요. 뒷부분.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는 거래법 시행령 거래 규정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세세하게 나온 게 규정이죠. 규정에 대한 얘기고 9번은 촉진법에 대한 겁니다. 문제는 한두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요. 그 다음에 이제 대외무역법은 옛날에 없었어요. 이게 2년 전부터 이게 원래 2종이에요. 2종. 2종 수출이 업무인데 1종 하시는 분도 2종 업무에 그래도 맛배기는 알아야 된대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맛배기 정도가 아니야. 이게 되게 이렇게 파고들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 김에 1종, 2종을 다 공부해 버리잖아요. 왜? 이 10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요. 대외무역법이에요. 대외무역법. 대외적으로 수출입 업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UCP 600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2종이야. 그럼 뭐 1종 하는 김에 2종도 하자. 뭐 시험도 같은 날 보잖아요. 오전에 1종 보고 오후에 밥 먹고 2종 보잖아요. 그래서 대외무역법을 자세하게 이제 하려 그러면 2종까지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종에서 2종을 맛배기 정도인데 제가 책을 보니까 맛배기가 아니야 보니까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1번, 2번은 뭐예요? 여기서 1번, 2번을 얘기한 거예요. 자, 1번, 2번입니다. 우리 교재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앞부분에. 이거는 이제 1번은 이런 법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법을 공부하게 됩니다라고 우리 교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이제 뒤로 조금 넘어가면은 외국한 은행, 환전 영업자, 소액 해외 송금업자, 기타 전문 취급업자, 이게 이제 피지사라 그러는데요. 피지사. 이게 홈쇼핑 이런 데 보면은 그 중간에서 이제 그 카드 결제할 때요. 중간에 이렇게 밴더라 그러죠. 밴더. 그 밴드 역할을 하는 이제 업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지사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금융기관이 외국한 업무를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는데 외국한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는가. 그런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환전을 한다든가 인천공항에 가면 환전해 주죠. 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은행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외국한 은행에 영업으로서 하는 영업. 영업으로서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예요. 자, 외국한 은행이 영업상 하는 거는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어디에 신고하느냐 이런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지만 우리 관리 실무가 그것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신고 예외냐? 이거는 외국한 은행에 신고하느냐?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느냐? 또는 기획재정부에 신고하느냐?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 보면 많이 나오죠. 신고라는 거는 우리가 외환을 함부로 소비하지 말자는 이제 그런 이제 경각심을 갖게끔 하려고 하는 신고도 사실 태반이에요. 신고한다고 해서 이거 잡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신고를 함으로써 내가 뭐 실수한 거 없는가? 그래서 신고 잘못하면 이제 과태료 또 잘못하면은 형사처벌도 받아요. 그래서 외국한 은행이 영업으로 하는 거는요. 원만하면 신고라는 게 없어요. 외국한 은행이 자기네들이 영업으로 하는 거를 상급기관에 신고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물론 신고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러면은 외국한 거래법에서 누가 신고하는 거야 도대체가. 내가 오해를 좀 쓰겠습니다. 그거 왜 써? 라고 이렇게 상급기관에서 얘기할 수 있죠. 왜? 97년에 우리 한 망해봤잖아요. 국가 부도가 났잖아요. 왜 났어요? 외국환이 없어가지고, 그죠? 달러가 없어가지고 국가가 부도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은 그냥 갑니까? 달러를 다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비적인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외국환 거래법은요. 이 외국환 은행이 어떤 영업을 한다. 그러면 거의 규제가 없어요. 근데 조금씩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배우는 건요. 누가 배워야 되냐면은 수출입업자. 여러분이나 저 같은 개인. 그죠? 그리고 뭐 수출입업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법인지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외화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읽으실 때요. 앞부분에 나오는 것에서 이제 외국한 은행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한다. 외국한 은행은 그 일을 다 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외국환을 매매한다. 환전하는 거잖아요.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외화로 대출도 하고 또 여러분들은 대출하다 보면 또 보증도 있잖아요. 보증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외국한 은행이 영업으로 하는 거는 이미 감독기관에 의해서 라이센스를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요. 시험 문제 앞으로 이게 매매니 대출이니 보증.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보증 쓰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이 미국인 친구를 위해서 보증을 쓴다?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그런데 외국한 은행이 미국인을 위해서 보증을 한다. 그거는 와이낫이지. 영업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 일반 업체들 외국한 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함부로 대출을 하거나 보증을 하면 안 돼요. 뭐에 대해서? 우리 특히 외환에 대해서는요. 잘못하면은 유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한 은행은 뭐 이렇게 하는 거는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단지 이제 금액적으로 뭐 300억 원 이상 뭐 대출을 해주면 뭐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규제를 없고요. 환전 잘 아시죠? 환전이요. 환전에 좀 디테일한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
요새 해외 송금업자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그 5,000불 아래로 이렇게 건별로 5,000불 아래로 그 송금을 아주 자유롭게 이 송금을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2번에서 핵심은 뭐예요? 외국한 은행이 영업으로서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시험 문제에서는 크게 여러분도 문제가 없어요. 이게 뭐 특별히 뭐 안 돼 이런 게 없다는 거야. 신고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외국한 은행이 아닌 사람들이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글로벌 기업이죠.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외국인에 대해서 뭐 미국의 뭐 퀄컴사를 위해서 뭐 보증을 서준다거나, 그지? 거기다 돈을 빌려준다거나, 이거는 외국한 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신고 제도가 다 있는 겁니다. 외화의 유출을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 이면에는 다 뭐냐면요. 외화를 좀 아끼라는 거예요. 아끼라는 겁니다.